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가슴이 쿵 떨어지는 유형이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칸 유형이 좀 더 진화해서 요양문 유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 요양문 유형을 만날 때 그냥 틀려버릴까? 그냥 제낄까? 바로 뒤에 그냥 장문독해로 들어갈까 하는 유혹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죠? 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 또한 선생님이 공식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어휘 실력 그리고 구문독해 실력 그거 2개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항상 모든 문제 유형을 만날 때 눈동자 딴 데 골리지 말고 지문의 맨 첫 줄부터 제대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문제 유형, 이 요양문 유형에서는 우리가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박스 문장이 이 요양문이 본문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첫 번째로 봐주시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 박스 안의 내용을 이제 잘 봐야겠죠. 이런 거 잘 읽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독해 연습해온 겁니다. 어휘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온 거고요. 읽어볼까요? On understanding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 참 많이 나온다, 그치? 근데 인지과학의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인댓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네, 바로 앞에 나오는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을 가리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지과학이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뭘 드러냈어요? 드러냈다는 건 결국에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뭘 발견했냐면,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에 무엇에 대해서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글을 읽을 때 기억에 대해서 기억의 특징, 근데 그 특징을 무엇이 밝혀냈어요? Cognitive Science가 밝혀냈어요. 요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And shows that. 그리고 인지과학은 또 무엇을 보여주었냐? 바로 many decisions, 많은 결정들이 stem from,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 무슨 반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공식의 1번에서 얘기하는 타겟팅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문에서 꼭 찾아내야 할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조건, 타겟팅 조건, 이것을 갖고 우리는 지문 본문 속에서 이제 A와 B에 들어갈 서술어의 근거 문장을 각각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메모리였죠. 네, 요 메모리였습니다. 이 메모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 딱 찾으면 네, 여기 요 부분이네요. Memories are mentally recreated. 정신적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When a past event is recalled. 과거의 사건이 회상될 때 and not a verbatim 이라고 했는데 지문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어휘면서 여러분들이 알기 좀 어려운 어휘기에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Not a verbatim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Included, record like a picture of what happened. 자,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사진처럼 완전히 그렇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possible to have false memories. 자, 잘못된 기억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2가지만 봐도 inaccuracy, 부정확함, 딱 맞아떨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A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먼저 이 요약문을 잘 보시고 무엇을 타겟으로 삼아서 지문을 읽을 것인지 계획을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 볼까요? 어떤 결정이 무슨 반응으로부터 나온다고 여기 요약문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결정 찾는 거예요. 결정도 찾아봐. 결정 쭉 가다 보니까 many decisions. 어머, 여기 나옵니다. 어머, 여기 many decisions 심지어 똑같아.
그치? 이건 신호야, 신호. 그래서 many decisions are made based on emotional reactions. 그러면 요 emotional의 동의어 표현을 찾으면 될 텐데, 네, affective겠죠? affective는요, 평가원이 정말 사랑하는 학술적 어휘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affective로 많이 내니까요. 여러분들 이 어휘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3단계 공식 세 번째를 보면 찾아낸 근거 어휘와 선지의 단어를 1대1 대조 치환해서 정답을 확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약문의 마지막 답을 고를 때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방금 전에서처럼 this is는 여기 있네? 여기 reaction은 responses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요약문 빈칸이잖아. 요약문에서 어떤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타겟팅 조건을 이 안에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 찾아내서 보시고 또 한번 1대1로 치환하면서 답 찾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12강의 1번 시작해봤습니다. 재밌죠? 많이 어렵지 않아. 여러분 같이 합시다. 두 번째로 갈게요. 정말 가뿐하게 1번 해냈죠?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맨 처음에 박스 문장부터 먼저 제대로 읽으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읽어 볼까? 과거에는 영어가, 근데 그 영어, 이 대중의 의사소통에서의 영어는 무엇을 했대? 자, 여기 동사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 들어가야 되는데 엄격한 그 표준 영어의 규칙을 따랐다. 따랐다는 아닌데 왠지 말이 그럴 것 같지 않냐? 하지만 뇌피셜로 풀면 안 된다. 나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약간 의심해봐요. 그러면 우리 그냥 검증해보면 되잖아, 그치? But the internet has transformed English language use. 인터넷이 영어 언어 사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enabling anyone to shape it and 어쩌고 the use of slang. 자, 이렇게 되면 진짜 따르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벗이 나왔고요. 요즘 인터넷이 바꾼다고 했잖아. 영어의 사용을. 그러면 사실 이거 영어의 사용을 인터넷이 바꿨다. 그럼 그 이전에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일 거고 아마 표준 영어를 굉장히 많이 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자, 이것에 대해선 검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랐는지 어땠는지 검증을 하면 될 것 같고 인터넷이 영어의 사용을 바꿨는데 뭐 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언어를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 뭐야? 앞에 나오는 English Language Use지. 누구라도 이 영어 사용을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use of slang, 이 속어의 사용을 어떻게 함으로써 지금 영어 사용을 인터넷이 바꿔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이 use of slang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요거 좀 찾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스탠다드 잉글리시 나온 부분을 바로 찾았어요. Since the emergence of standard English. 표준 영어가 등장한 이래로 이 언어의 rule makers, 언어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 규칙 제정자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은 have been in charge, 계속 책임을 져오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들이 다 좌지우지했다는 소리예요. 이 rule maker들의 어떤 규칙, correct version of English language, 영어 언어에 대한 올바른 버전에 대한 그들의 규칙이 have dominated,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채널을. 자, 그러면 무슨 소리겠어요?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 규칙이 다 우리의 의사소통을 지배해 왔다는 소리는 우리가 그들의 그 규칙을, 이 스탠다드 잉글리쉬의 규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가 되잖아. 뒤에 가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볼 필요가 있을까요? 뒷문장에서 뭐 however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 판단 빨리 됐잖아. 그러면 지키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 챌린지 안 되겠죠? 따르다 지키다 obey가 일단 될 거고요. 그리고 또 follow도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뭐 개정하다, revise, challenged, 뭐 도전하다, 비판하다 이거 다 안 되고요. 지금 2번, 3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은 영어 사용에 대한 것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인터넷을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 예, 바로 소셜 미디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 completely shattered that barrier. 산산조각을 냈다. 그 장벽을. 아마도 요 엄격함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어휘 이것을 추적해서 가보다 보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Conforming to stringent expectation of either print or broadcast media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기대에 수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에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 장벽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그 규칙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장벽이 깨졌고 슬랭 있는 부분 볼까요? 유즈 슬랭이 여기 나오는데 이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TV presenters and journalists는 might not have been able to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강조했어요. 여러분 수업할 때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하지 못했을 거래. 예전에는 그치 이거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전에는 슬랭을 사용할 수 없었어. 이 TV 프레젠터스들이나 저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but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but 그러나 컨텐트 크리에이터스 나처럼 나 가끔 그래 슬랭을 쓰잖아. 근데 컨텐트 크리에이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뭘 할 수 있어? 슬랭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요 뒤에 볼까? We regularly use words like function and side eye and our influence. 우리의 영향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 바로 앞에서 나왔던 words like function and side eye 같은 이러한 용어들을 legitimize라고 나와서 조금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법제화하다도 되고 아니면 정당화하다도 된다. 근데 요거 잘 몰라도 돼. 여기 and가 어차피 나와 있잖아. and 뒤를 봐봐. 비슷하니까 and로 연결한 거 아니야. gives them 그런 언어들에게 a large platform을 준다. 뭐하게 하기 위해 to spread quicker 가 나왔어. 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 그러면 빠르게 퍼지다. 그들이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그 언어들이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더 large 플랫폼을 그 어휘들한테 준단 말이야. 그 어휘들은 슬랭이야. 슬랭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accelerating하고 forbidding인데 금지하다는 아니고 더 빨리 퍼진다. 가속화하다. 답 2번 되는 거죠. 요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근거가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요약문 박스 먼저 읽고 빈칸 A와 B가 요구하는 그 조건, 우리가 지문에서 뭘 읽어야 되는지, 뭘 찾아내야 되는지 그 조건을 먼저 분석을 해서 잘 읽어보고 A를 먼저 찾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들은 더 이렇게 범위가 좁아집니다. 지금도 보면 이미 obeyed하고 그리고 followed하고 따르다라고 하는 이 어휘들만 이제 정답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forbidding인지 accelerating인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사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것만 막 찾아가지고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뇌피셜로 풀지 말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되는 것 이제 확인하셨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요약문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약문 박스를 먼저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석하라고 했어요. Whether people, 자 여기 동사 부분이네요. 사람들이
certain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in conversation, 대화 안에서 뭐 하는가는입니다. 사람들이 대화에서 뭐 특정 정보를 뭐 하는지의 여부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can reveal how 어쩌고 they are with each other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행동, 요 A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뜻들의 단어들이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근데 감추다, 설명하다, 왜곡하다, 의사소통하다, 제시하다 있습니다. 아, 미묘하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자, 일단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화에서 정보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것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찾겠습니다. 정보, information 어디 있을까? explanation, information 계속 찾아. 일단 이걸 찾아야 돼. 여기 information 여기 나왔습니다. 오, 자, 봐봐 여러분. 이거 봐봐. whether or not이 나오고요. 그 말하는 사람이 이 정보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혹은 아닌지, or 아니면 whether they explain the terms used, 아니면 그들이 그 사용된 용어를 설명하는지. 자, 이것이 지금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설명하는지 당연하게 여기는지, 이것이 바로 what mad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오, 자, 그럼 결국엔 뭐겠어요? 정보를 당연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 사용이 됐던 정보들을 얘기하면서 사용됐던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explain 하는지,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explain이 나오죠. explain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가를 봤을 때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설명하건 아니면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 요것들이 바로 어떠한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예로서 나와요. said without explanation. 자, 이렇게 설명 없이 말해진다면 Jim was worried about his food again. 자, 이렇게 말해진다면 identified the two conversers as friends. 그냥 다른 정보 없이 이렇게 말해진다면 그땐 친구로 여겨지고요. 반면에 나왔습니다. 대조되는 예가 나오는 거죠. The following showed them to be unacquainted. 자, 이때는 서로 모른다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Jim, that's my friend from high school, wasn't worried about his food again. He has got and has to be careful about setting it off. 지금 중원부원 계속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때는 어떤 예예요? 그 둘이가 서로 모르는 unacquainted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으면 더 친숙한 관계다. 답 2번.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내가 지금 꼼수 안 부리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된 건데, 사실은 말이야,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잖아. 이런 머리를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요 밑에 나오는 이 어휘들은 다 뭐라고 했지? 정말 필요한,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어휘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대화의 하이퍼텍스트, 대화자들이 이미 서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배경 지식, 이게 여기 벌써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면 사실 이걸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항상 통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어휘들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득점을 할 때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람직한 건 아니야. 바람직한 건 아니고. 나 또한 내가 그냥 빨리빨리 푸는 그 방법을 지금 다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야 돼. 어휘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해석 실력도 아주 좋아야 되고,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이 시간보다도 몇 배의 시간을 영어를 아주 사랑하면서 깊이 공부해오고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휘 실력도 문법 실력도 영어 독해 실력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푸는데 너희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오롯이 다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요약문은 지문의 바로 앞부터 보는 게 아니라 요약문 나와 있는 박스 문장부터 열심히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근데 좀 어려운 어휘가 나와 있다. pre-mortems라고 나와 있는데 다행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검토라는 의미래요. pre-mortems help 도와주는데 누구를 도와줘요? Those working on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make their ideas more. 그들의 생각을 더 어떠하게 만들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to have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해요. 뭐 함으로써? By encouraging them.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 누구니? 바로 이 those working on project죠.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무엇인가를 고려하도록 이제 장려하면서 자, 이렇게 뜯어봤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 사전 검토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마 형용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적절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right level of confidence를 갖기 위해서는 자, 잠재적인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자, 이 적절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사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대상. 이건 명사가 되겠네요. 이걸 찾아야 합니다.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어를 찾았어. 바로 찾죠. 이렇게 바로 찾는다. 네, 찾았어. 네, make the abstract ideas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추상적인 아이디어야. 그치? abstract idea.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concrete 뭐예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이? pre-mortems가. 바로 나왔네. 그쵸?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reative보다는 현실적인이라는 realistic이 딱 눈에 들어오지요. 그죠? 현실적으로라고 하는 것, 구체적이라고 하는 어휘랑 일맥상통하니까 realistic 맞고 accessible 같은 경우에는 아예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하고는 그러면 우리는 1번하고 3번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의 B번 선지를 보면 benefits가 있고 failures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맞을까요? 적절한 수준의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potential benefit을 상상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잠재적인 어떤 실패를 생각하게 해야 될까요? 잠재적인 실패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논리력과 여러 가지 영어 실력과 이게 많이 맞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근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프리몰템의 이제 정의를 얘기한 문장을 한번 볼게요. 프리몰템스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건데 미래를 상상하는 거야. 근데 그 미래는 어떤 거냐면 You have come to the end of 당신이 끝을 보게 되는 건데 끝으로 가게 된 건데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끝에 도달하게 되고 and realized that it was a complete disaster. Oh my god. 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프로젝트의 끝까지 가서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미래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주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Premortems. 사전 부검, 사전 검토. You then. 그러면 그때 당신은 try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premortems can be a great way to make abstract ideas of the project concrete. 바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채울 수 있었고요. More than this.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They are a great remedy. 아주 좋은 치료법이래요. For the overconfidence we often experience at the beginning of a project. 알았지? 우리가 그 프로젝트 처음에 마주할 수 있는 overconfidence, 과도한 자신감의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는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premortems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역시 failures가 된다. 왜? disaster하고 실패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밑으로 가도요. 지금 overconfidence 하나 나왔죠. 근데 overconfidence의 반대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underconfident가 있습니다. 그리고 underconfident, less confident, underconfidence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는 도와준다,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The right level of confidence네. 그러면 요거 바로 여기 봐야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답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답의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그 앞의 내용에서 confidence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대응되는 어휘들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주변도 좀 보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내가 입이 계속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너무 여러분들을 뇌피셜로 풀게 할까봐 지금 계속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5번에선 왠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5번 가봅시다. 내가 이제 4번 마지막에 얘기했었지.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풀 수 있는 게 요약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좀 위험하긴 해요. 요약문 박스를 먼저 읽고 논리의 구조, 그러니까 인과나 대조나 조건 이런 거 미리 파악하는 건 신의 한 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 머릿속의 상식이나 도덕적 올바름으로 이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 평가원이 파놓은 상식적인 오답 선지의 덫에 정확하게 걸려들게 됩니다. 요약문이라는 건요, 본문 지문이라는 절대적인 그 내용 안에서만 참이되는 올바른 문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상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으로 미리 답을 때려 맞히지 말고 요약문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할 그런 단서들의 조건, 타겟팅의 조건을 이제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는 것. 이 박스의 요약문을 보면서. 알겠지? 절대 뇌피셜을 너무 개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번 요번 지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pying is 라고 했는데 모방은 무엇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아마 형용사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문화와 그리고 이 지식에 있어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and its inherent imperfection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네, 앞에 나왔던 copying입니다. 그죠? 그 모방에
내재되어 있는 불완전성, 그 imperfection은 often leaves us,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leave A with B예요. 무엇을 남겨줄까요? 어쩌고 understanding. 무슨 이해인데, 무엇에 대한 이해? identity, eccentricity, and originality.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던가, 진정성이라던가, 아니면 독창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남겨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방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어떤 이해의 성격도 우리가 좀 봐야겠네요. 이것 또한 형용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되게 중요한 거 봤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봤다?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여기 언이 있잖아. 그래서 되게 설렜어. 어머, 어떡해. 언이 있어. 그럼 에, 이, 오, 우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네. 그럼 너무 설렜다? 근데 다 accurate, incomplete, elementary, unclear, incorrect. 그래서 다 에, 이, 오, 우로 시작하는 어휘들이에요. 이럴 때 너무 설레면 안 되는 거였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이 모방이라는 게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우리의 지식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on the other hand 다음에 copying makes us.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든다. 무엇으로 만들어요? What we are. 우리들 자신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를 지금 현재의 우리 자신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우리의 삶이나 문화나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제한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피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신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거는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멘탈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2번하고 5번으로 답을 좁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copying, 모방의 inherent imperfec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재된 불완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불완전성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이제 빨리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copying is ultimately imperfect. 바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말 뭐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이 제일 진리니까. 그리고 The more widespread the act of copying, 그 모방하는 행위가 더 많이 퍼질수록 the greater the likelihood significant mistranscription이라고 했습니다. 모방의 행위가 더 많이 퍼질수록, 모방이 더 많이 될수록, 더 많이 사용이 될수록 the greater the likelihood, 더 커집니다. 무엇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까? 상당한 미스트랜스크립션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트랜스크립션이 뭐지라고 하기 이전에 미스가 나왔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무언가가 이제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카핑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무슨 역접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We use copies to certify originals, originals to certify copies. 원본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 복사본을 사용하고, 또 그리고 복사본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을 사용하고, 서로 사용해 가면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 해요? Then we stand confused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또 이 스탠드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자면, 이 스탠드도 약간 이게 linking verb라고 해서 연결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상태로 서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한 상태로 서 있다,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면서 지금 confused, 우리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복사본을 사용하고, 복사본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 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결국에 이 모방에 내재된 그 불완전성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든다. 라는 의미로 되면서 unclear가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다 보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이해한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긴다. 이런 의미로서 unclear 바로 답 2번이 됩니다. 알겠지? 이거 좀 어려웠어요. 자, 이런 여러 덧들이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다 덧이에요. 이거를 다 지워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잡았던 이 모방의 속성 이거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불완전성 때문에 모방의 불완전성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이것만 우리가 바로 타겟팅해서 지문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완전 확정적으로 잘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대충 지문을 다 읽고 머릿속으로 그냥 뇌피셜로 소설 쓰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요약문 3단계 공식을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문 박스를 먼저 읽으세요. 요것만이에요. 이 요약문 유형만 그렇습니다. 이것만 먼저 읽고 타겟팅 조건을 분석을 하는 거야. A와 B 빈칸을 보고 그리고 지문 속에서 이제 A와 B에 들어갈 서술어 근거 문장을 각각 찾고 그래서 찾아낸 근거 어휘와 선지의 단어를 1대1로 대조 치환하는데 이때는 사실 동의어 좀 많이 알아두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고 수업을 하거나 수특 수업을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동의어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한 거예요. 자, 이제 12강 5번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은 13강이 될 겁니다. 13강에서는 어떤 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공식들을 총동원해서 장지문, 그러니까 2문제 장지문 아니면 3문제 장지문을 풀어볼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이거 들어준다고 애쓰신 학생분들 정말 감사한데 학생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같이 듣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디 갔을까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문제만 풀어제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자, 저는 1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